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 난 왜 도대체 나르에게 끌렸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다르크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사람들, 즉 Narcissistic Magnetic 자석이죠. 이 사람들의 5가지 유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왜 나르에게 끌렸던 것인지 자가 진단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그리고 나르시시즘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거나 혹은 본인의 고민을 나눠주시는데요. 이 중 가장 듣기 마음 아픈 말들은 도대체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진 것일까요? 혹은 제가 얼마나 바보면 그런 사람과 끊어내지 못하고 결혼까지 하고 오랫동안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라고 본인을 자책하고 그 관계의 문제점을 본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고민의 말들입니다.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은 저로서도 당연히 했던 고민인데요. 도대체 내가 왜? 헛똑똑이 라고 생각했었죠. 그렇기에 어떤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주로 빠지는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5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난 사람들. 둘째, 구조자들, 구원자들. 자, 세 번째,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들. 네 번째, 용서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첫째 유형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주고 배려합니다. 예를 들어 지인과 식사 자리를 가요. 각자 운전해서. 근데 가까운 주차 공간이 있다면 당연히 그 자리는 그 지인을 위해서 비워두고 자기는 좀 멀리 파킹하죠. 그들은 종종 지인들을 신경 써서 한 번씩 문자나 전화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로 넘친다면 당연히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과하게 공감 능력이 좋은 그들 중에서 나르시시즘의 위험한 신호, 즉 레드 플래그에 대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정말 그랬어? 너 열심히 살았구나. 너에 대해 얘기해줘 봐봐. 너 대단하다. 그런 힘든 일들도 해내고. 자, 이런 말들을 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본인의 뛰어남을 인정해주는 뛰어난 인증의 수단입니다. 즉, validation이죠. 물론 나르시시스트들은 이 공감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인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잘 발휘하지 않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르시시스트 본인의 인생으로 알아서 걸어 들어와서 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순간 홈런 맞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당연히 곁에 두려고 할 것입니다. 슬프게도 공감해주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관계에 발을 들인 줄 꿈에도 모른 채 계속 노력하겠죠. 내가 더 들어주고 이해하면 되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지치게 마련이죠. 왜? 나는 공감해주고 노력하는데 그 사람은 공감은커녕 내 말을 들어주지조차 않으니까요. 자, 나르시시스트에 빠지는 2번째 타입은 바로 구조자입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구해주려고 하죠. 구조자들은 물론 공감 능력이 좋기도 하지만 종종 상대가 하는 나쁜 말과 행동에 정당성을 애써서 부여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한 번씩 나쁘게 말했지만 정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 그녀는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렇게 자란 거야. 아니면 부모가 너무 나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보듬어주고 구해줘야 해.
자, 이렇게 구조자들은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연애 초기에 나르시시스트 애인과 동거를 너무 일찍 시작하거나 상대를 돕기 위해 갑자기 돈을 선뜻 너무 많이 빌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지인에게 그 나르시시스트를 위해서 무리한 부탁을 하곤 하죠. 그러면 점점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합니다. 당연히 나르시시스트는 구조자를 한 번에 알아보고 이용합니다. 그들은 관계 초기에 주로 자기 불행한 이야기를 늘어놓곤 하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 불행한 가정사, 힘들었던 학창시절 이야기 등 얘기를 늘어놓아서 자신을 희생자로 만듭니다. 혹시 누군가가 데이트 초기에 어려웠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면, 그리고 본인의 서러웠던 얘기를 2절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고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구원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을 구해줘야겠어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끌리는 세 번째 유형은 심하게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좋은 의도로 대하고 이 세계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죠. 단 이런 성격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잘 빠지게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긍정적인 사람이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잘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만 있을 수 있겠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리가 있어? 말도 안 돼. 좋은 면을 이끌어내면 되겠지.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르시시스트의 장점 한 가지가 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르시시스트는 이런 지나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잘 이용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를 받을 거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딱 이용하기 좋은 상대죠. 슬프게도 이런 나르시시스트에게 심하게 치인 사람들은 종종 처음으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순수함을 잃게 마련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용서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용서를 계속 하곤 하죠. 이 특성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위험한 게임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난 행운아야.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네. 날 용서해준 이 사람에게는 다시는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내 행동을 좀 고쳐먹어야겠어. 잘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행하게도 이들에게 용서는 허락입니다. 와우,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는데 용서를 해? 또 해도 되겠네? 아싸! 라고 생각을 하죠. 이 자신의 용서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그리고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기진맥진해하고 사기가 꺾이게 마련입니다.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관계 초기에 문제가 있는 건 알긴 했는데 제가 계속 용서해줬어요. 전 그게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용서해주면 언젠가 깨닫고 좀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라고요. 언젠가는 이 용서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용서는 너무나 신성한 특성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요. 지나친 용서는 절대로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로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닌 나 자신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사소한 잘못들을 용서해주는 거죠. 마지막 유형은 나르시시스트 부모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는 미성년자로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나르시시스트 부모 아래서 자란다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나르시시스트와 엮이게 하는 함정이 됩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자라면서. 대학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 진출할 때까지 이 단어조차,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조차 몰랐겠죠.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당신은 아마도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를 끊임없이 증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마 당연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나르시시스틱한 인간관계가 거의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죠. 익숙해버린 겁니다. 즉 한마디로 길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 인생으로, 그리고 특히 로맨틱한 관계로 걸어 들어오게 되면 이 인간 뭐지? 라고 뭔가 이상한데? 라고 이상한 낌새를 차리면서 멀리하고 떨쳐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그 관계에서 노력하게 됩니다. 왜? 난 잘하면서 그래 왔기 때문에. 네, 나르시시스트에게 빠지는 위 5가지 유형 중 당신이 한 가지만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특징들은 서로 연관이 깊기 때문인데요.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유형에 해당하나요? 내 스스로가 어떤 타입인지 알면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맺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2가지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모든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저는 3가지 유형에는 확실히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일단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학창 시절부터 친구들이 왜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 상담을 많이 했고요.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감 능력 발휘가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용서를 잘해요. 전에 한번 다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에피소드인데요. 예전에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대놓고 양다리를 걸쳐도 되냐고 어이없는 질문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열받아서 뻥 차버렸는데 용서를 빌자 또 용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등신같이. 그 당시에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잘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저로서는 그 굴레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긍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데이트할 때 분노를 많이 드러낸다거나 무례한 말을 거침없이 하고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이럴 때마다 실망도 많이 했지만 좀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잘해주거나 어쩌다 공감을 해주면 그 좋은 면만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했고요. 네, 위의 특성들,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많이 공감하고 주위에 누군가를 돕고자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신성한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모든 특성이 아주 건강하고 중요한 장점들입니다. 절대 나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구하고자 한다면 구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용서의 기회를 잘 활용하고 되돌려주는 사람들을 구해야지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용서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다시 그 행동을 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나르시시스틱한 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관계에서 본인을 자책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절대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본인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본인에게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좋은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왜요? 만만하니까요. 왜요? 잘 용서해주고 공감해주고 긍정적으로 바라봐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잘 돌보는 심성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나르시시스트 본인들을 좀 더 돌봐주고 품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배려심 넘치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되면 슬프게도 철저히 이용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도대체 내가 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결혼까지 했을까? 왜? 나도 나름 도덕적으로 살아왔고 열심히 배려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하지만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래, 나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똥 밟은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결함은 있고 제 스스로도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있고 고치고 싶은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뀌고 싶은 이유는 나르시스틱한 관계에서 제 문제점을 발견해서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일은 좀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여러분도 좀 더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